번숙이 또다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번숙은 이제 이 도적대 대장인 사융이가 이제 길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융인의 그 근거지에서 3일을 더 가야 사갈국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드디어 번숙이가 말을 몰아서 사막을 건너가기 시작해서 이제 하루 종일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제 잠자리를 만들어서 쉬어야 할 곳을 찾게 됩니다. 피곤한 번숙이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눕자마자 그대로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 낮에 사용이 도적대와 한판 결투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루종일 또 말을 타고 걸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번숙이는 피곤했어. 그래서 모닥불가에 눕자마자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번숙이 자고 있는 동안에 이 사막을 지배하는 늑대들이 번숙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늑대들이 이제 번숙에게 다가서는 것이었지요. 번숙은 이제 놀래서 콧바람을 휭휭 불어대는 자신의 말 우는 소리에 잠을 깨게 됩니다.
돌아가라. 많이 놀랬을 거다. 나는 이 사평선을 관장하는 산신이야. 저 녀석들이 요즘 먹이가 충분치 않아서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종종 발생을 하곤 한다. 너의 얼굴을 천천히 보니까 왕후의 모습이 보인다. 이거 본숙이가 저는 무술이입니다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너의 그 기품 있는 모습에서 왕후의 모습이 보여. 지금 네가 그 낳은 그 아이가 장차 이 진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야. 하는 이야기를 이 산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닭이 벌써 울었구나. 내 오늘은 여기까지만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갔다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너를 찾아올 테니까 이야기를 마저 듣고 싶다면은 하루 더 여기서 유숙을 하거라. 이제 그 서평산의 산신이 번숙이한테 내일 하루만 더 이 사막에서 유숙을 하고 이야기를 마저 듣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지와 함께 후련히 이 사막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을 나서는 번숙. 번숙은 서평산의 산신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마저 들으라면 하루 더 그곳에서 머물러 가지고 자신을 기다리라고 하는 서평산 산신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사갈국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번숙이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와, 물도 맑고 엄청 깨끗한 물 같다. 그래, 빨리 가보자 하면서 에마인 고야를 타고서 한달음에 오아시스로 달려갑니다. 물가에 도착한 번숙은 이제 그동안 더러워진 몸을 좀 씻는 거였어요. 이게 사막을 가게 되면 목욕을 못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번숙이. 그러고 나서 이제 갈증이 엄청 나니까 물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욕도 하면서 물도 먹으면서 이제 그 오아시스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이제 원기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맛있다. 신선하다. 도야, 너 물 많이 마셔. 아, 뜨거워. 이게 뭐야? 번숙이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사막을 갈 때는 뱀이나 전갈 이런 거에 주의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이었죠. 어지럽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 쓰러진 번숙이 옆에서 에마인 고야만이 이제 어쩔 줄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고야는 쓰러진 번숙, 자신의 주인이 왜 쓰러졌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갑자기 걸어가다가 푹 쓰러져 버렸으니까 고야는 뭐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처음에는 뭐 아주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러나 번숙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난 일이란 걸 차츰 영특한 말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운을 차릴 수 없는 이 번숙은 그저 몸만 자꾸 일어서려고 했지만 몸 자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막 굳어가지고 신경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고, 응? 말 위에 뭐 기어 올라가서 가라고 뭘로 가라고 뭐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죽나 보다. 이때 사윤이는 이제 긴급하게 날라와서 위급한 상황을 전해줄 까마귀가 있었어요. 이 까마귀는 사윤이하고 이게 말을 통할 정도로 이게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까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대충 전에 들으면 이런 거였어요. 지금 어떤 여인이 오아시스 옆에서 쓰러져서 있다. 친구야, 빨리 가봐라. 하는 이야기를 이 까마귀 친구가 이제 와서 사윤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친구 까마귀의 이야기를 전에 들은 사유는 이제 말을 타고서 전 속력으로 이제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석양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면 해가 진 다음에 어디서 뭐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유리는 그냥 말의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계속 빨리 달려가라고 재촉을 하면서 말을 몰아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크로스미트!
자신의 친구 까마귀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용사 사용이가 이제 까마귀들이 알려준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이제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윤이의 말 타는 실력은 아주 알아주는 솜씨였기 때문에 오아시스까지 달려가는 건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거예요. 내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달려라! 응? 드디어 막 해가 지려고 할 때쯤 돼서 사윤이가 까마귀들이 알려준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윤이가 보았던 그 무술 잘하는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어. 그래서 사윤이는 이제 다시 한번 오아시스 주위를 돌면서 불러봅니다. 저기요! 거기 누구 없어! 여보시오! 아니, 이건 여인의 신발 같은데 이 신발 한 짝만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응? 하면서 사윤이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거 실시 무슨 일이 발생했구나. 사윤이가 여인의 신발 한 짝을 들고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에게 끌려갔다면 도팡 인력시장으로 붙들려 갔을 텐데 거기를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지? 어쩐다. 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사윤이가 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유이가 그 여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하고서 토팡을 향해서 말을 달려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그 오아시스에서 토팡까지는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그런 거리에 있는 이제 사랑을 사고 파는 이제 시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쪽에. 그래서 사유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글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사유이가 길가에 있는 이 토담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에 보면 이제 여러 채가 있다는데 이 그림상에는 한 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조그만 촌락을 구성하고 있는 거 이제 거기를 이제 찾아 들어가게 돼요. 이 사유이가. 그래서 사유이가 이 토담집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유심히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 무술 잘하는 여인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유이가 이제 어느 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묻기로 합니다. 저기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젊은이, 무슨 일인가? 토팡 인력시장에 대해 아십니까? 닷새는 가야 하는 멀거리니 오늘은 머물고 내일 떠나도록 하자. 사유이는 주위에서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그 토담집을 나와가지고 토팡 인력시장을 향해서 말을 몰아서 나아갑니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곳으로 팔려갈 수도 있단 말이지. 운이 좋다면 내가 그 여인을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사유이가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이가 잠도 안 자고 이제 갔다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수기를 찾아서 말을 재촉하던 사유이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너무나 또 피곤했기 때문에 자신의 애마 조세가 아유 뭐 도망가자고 이제 그 자리에 그냥 서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초가집 밑에 자리를 마련하고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잠에 취한 사유이는 이제 꿈속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강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유이가 원래 이 강족의 이 강씨였어요. 그런데 이 진나라의 진묵공에게 이들이 아주 박살이 나버리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겨우겨우 몇 성이 살아가지고 이 성씨조차 이 사씨로 바꾸서 도망을 가서 이제 사는 부족이 됐던 거예요. 강족의 왕 강루 군대가 이제 진나라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족이 원래 강성한 그 국가를 갖고 있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이 강족이 진나라의 이 진목공한테 아주 박살이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족이 이제 이 살레테강이라고 이제 큰 강이 있는데 이 살레테강을 건너서 진나라, 뭐 주나라, 뭐 이 나라들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요. 강족이. 그래가지고 주나라가 이제 동쪽으로 천도를 하죠. 그래서 뭐 동주 열고증이 이래서 이 강족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 상무령을 넘게 되면 이제 이 진나라의 경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루는 이제 이 진나라가 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주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위성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손을 봐야 할 국가는 진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나라를 먼저 제압을 하고 주나라로 들어가서 주나라를 자기 손 아귀에 이제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상무령을 이제 넘어가요. 이 상무령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진나라 땅인데 주나라에서는 이제 강족이 몰려온다 하니까 진나라의 진목공이 이제 임후인데 그 임후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가 강족을 몰아내고 몰아낸 만큼 땅을 너한테 주마. 이렇게 이제 당부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진목공의 부대는 그게 훈련이 잘 돼 있는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이게 혼합으로 막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세련된 그 군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목공은 굉장히 불안에 떱니다. 이 강족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래서 병사들도 기울이 많이 이제 서 있지 않는 이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만 오만이지 뭐 진짜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진목공 이모는 무지무지하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거죠. 모든 장군은 좋은 전략이 있다면 말하시오. 도시 왕이시여,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칼과 전차바퀴를 사용하고 전속력으로 적진으로 달려가십시오. 이제 장군 영무기가 진목공한테 내놓은 책략은 뭐였냐면 이 전차의 바퀴에 칼을 꽂혀서 이제 적진으로 돌진을 하자는 그런 기발한 생각을 진목공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무기의 기발한 생각을 들은 진목공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아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드디어 살레테 강 언덕에 이 뚫려있는 통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강족의 10만 대군이 지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족들은 이미 승리는 따놓은 방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을 치고 전쟁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날 진나라 진영에 5천여 대의 이제 전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전쟁을 하면서 전차 위에 이 병사들이 타고서 이 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전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차병들은 이제 자신이 창칼만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전차병들에게 하달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이제 한척 남짓한 단검을 마차 바퀴에다가 부착을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게 됩니다. 이건 전에 전혀 없던 그런 전술전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차병들은 이제 긴급하게 칼을 마련하고, 없는 병사들은 자신의 칼을 이 마차바퀴 옆에다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너도나도 처음 보는 이제 그 싸우는 방식을 접한 병사들이 어리둥절해서 서로들 뭐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작업에 몰두를 하게 되지. 야, 이게 뭐 어떻게 이번 전쟁에는 저 바퀴가 싸우는 거냐? 아니 바퀴에다가 칼을 달라니 이거 우리 장군님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응? 야야야야, 장군님께서 하신 명령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있냐? 이거 너 그 칼 어디서 난 거냐? 그거 참 쓸모있게 생겼다 야 하면서 이 병사들이 칼을 부착하면서 이제 서로 자신의 전차를 비교하면서 뭐 자기께 좀 낫다는 둥, 뭐 칼 길이가 이거는 짧다는 둥 하면서 이제 이 지시한 내용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전을 고안해낸 장군 영록이가 이제 이 영내를 한 바퀴 순시를 하면서 세세하게 작업된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래 열심히들 잘 하고 있구나. 원하면은 훌륭하다 할 수 있는 게지. 그래 다들 잘 하고 있어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목들도 이제 작업된 그 칼들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나의 병사들은 대규모로 칼을 부착한다. 장군, 이번 전쟁은 매우 중요하니 최선을 다해 주시오. 이번 전쟁에서 왕께서는 중앙군을, 영목 장군께서는 좌군을, 그리고 제가 우군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준비가 완료된 전차 5,000여 대가 살레테 강변에 이제 공여를 해서 적군을 향해 돌진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점검에서 잘못이 발견되는 병사는 호되게 문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큰 잘못이 드러나면 목을 참하게 되고, 조금 중하지 않은 잘못을 하게 된 병사는 채찍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군법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한번 장군이 지시하면 모두들 불문복직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진나라의 5,000여 대의 전차들이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강독이 진을 치고 있는 발판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이었어. 이날 지금을 보면 전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마치 무슨 이게 휘파람 소리 같은 걸 내면서 달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칼날이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휘파람 같이 소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막 휘파람 소리와 같이 발굽 소리가 들려오니까 강족들은 어리둥절해서 달려오는 이 전차를 물끄러미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분의 그 판단은 많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을 걸리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